이것밖에 못해? 시집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박정숙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임신 7개월인 강지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죠. 어머니. 지은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의 외동딸 머리채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30분 후 병원에 나타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밖에 못해? 시집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박정숙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보며 혀를 차는 시어머니 앞에서 강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임신해서 몸이 좀 힘들어요. 임신이 무슨 병이야?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농사일 다 했어. 너네 집은 가난해서 그런 것도 모르지?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형수 또 혼나네. 우리 엄마 성질 좀 받아줘. 시동생 박민호가 맥주를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는 게 자랑인 27 청년이었죠. 민수야, 너도 좀 말해. 내 와이프가 이렇게 게을러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보 임신했다고 너무 핑계대지 마.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지은은 사실 태상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도움 없이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만난 박민수 과장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빠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강태산 회장은 외동딸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죠.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상그룹을 이끄는 58세의 회장이지만 딸이 원한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 남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성실하고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3년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했죠. 혜수가. 우리 며느리 친정 봤어? 하객이 겨우 20명도 안 되더라. 축의금도 얼마 안 될 거야.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박정숙은 친구 나혜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도 며느리는 예쁘던데? 예쁘기만 해서 뭐해 시집살이는 고생길인데.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은은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인데. 친정을 무시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은은 시댁 근처로 이사했어요. 강태산 회장은 몰래 그 아파트를 매입해 시댁 명의로 전세를 놓아주었습니다.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아, 또 설거지를 이렇게 해놨어? 아침 7시 부은 발로 부엌에 선 지은에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었죠.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입덧이 심해서 입덧? 그게 핑계가 돼? 우리 때는 입덧하면서도 시부모님 수발 다 들었어. 너네 집은 가난해서 그런 것도 모르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민수는 지친 아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보 집안일 좀 제대로 해. 어머니가 또 화내셨잖아. 민수야 나 오늘 병원에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임신했다고 너무 핑계대지 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지은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나 지은아 힘들지? 엄마가 다 알아. 그냥 집으로 올래?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아기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 속상하시잖아. 전화를 끊고 김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던 강태산 회장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죠. 결혼 3년 동안 지은은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몰래 사주곤 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 명품 가방을 사서 시어머니 방에 살짝 놓아두면 박정숙은 자신이 산 줄 알고 좋아했죠.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가난해서 이런 거 못 사주는데 내가 알아서 사야지.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자랑했습니다. 지은이 사준 선물인 줄도 모르고요. 민수야, 어머니 생신 선물 뭐 드릴까? 여보, 우리 형편에 뭘 그렇게까지. 엄마는 기대도 안 하실 거야. 지은은 그래도 백화점에 가서 고급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고도 이게 뭐야? 백화점 세일 상품이잖아. 역시 가난한 집 딸은 안목이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태산아, 우리 딸 정말 저 집으로 보내도 되겠어? 결혼 전날 밤 김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원하잖소? 우리 딸이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했잖소. 강태산 회장은 아내의 손을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오늘 우리 집 집들이니까 친정 부모님도 오시라고 해.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지만 지은은 한 번도 아버지께 하소연하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바쁘셔서. 바빠? 뭐가 바쁘다는 거야? 사돈 처음 보는 건데. 그것도 시간 못 내. 역시 예의도 없는 집안이네. 결국 지은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시댁에서 한번 오시래요. 그래, 알았다. 이제 아빠가 갈 시간인가. 보구나.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집들이 당일 시댁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왁자지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는 축의금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지은의 친정을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그나마 우리 민수가 대기업 다녀서 먹고는 사네요. 딸 시집 잘 보낸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은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야, 너 왜 안 나와? 손님들 앞에 나가서 인사는 해야지. 어머니 지금 음식 준비 중이에요. 이 게으른 것이 순간 시어머니가 지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악, 어머니 임신했다고. 뭐가 대단해? 배 좀 불렀다고. 공주님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지은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로 끌고 나왔죠.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지은이 남편을 불렀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어머니를 너무 화나게 했나 봐.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은의 배가 심하게 조였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조기 진통이 온 것이었죠. 아파. 지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니, 임신부가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요즘 애들은 참 유난이야. 지은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다고 했지만 산모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병실에 누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아, 아빠가 지금 간다.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분 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산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뒤로 비서 2명과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따라 들어왔죠. 아빠, 지은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회장은 딸의 목과 머리를 살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흔적이 역력했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냉정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시댁 가족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병원비 누가 내? 우리가 또 내야 하나? 에휴 임신했다고 난리야. 요즘 애들은 참 약해. 그때 강태산 회장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아이고. 사돈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숙이라고. 회장은 시어머니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정숙 씨. 그리고 박민수 씨 당신들을 임산부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CCTV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의료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기요 사돈 어른 아니 강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강태산입니다. 태산그룹 회장.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눈이 커졌죠. 태산그룹?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당신들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 제 소유입니다. 강태산 회장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월세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태산그룹 계열사 부동산의 소유였고, 지난 3년간 강태산 회장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 준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쫓겨나? 시아버지 각철수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계약 해지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박민수가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수 과장님, 오늘부로 해고 통보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최대 주주이신 강태산 회장님께서 지분을 전량 매각하셨습니다. 신규 주주의 요청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민수의 회사는 사실 태산그룹의 자회사였죠. 강태산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자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새로운 주주는 경영진과 주요 인력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그 명단에 박민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시동생 박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자랑하던 회사 역시 태산그룹의 계열사였죠. 인사팀에서 블랙리스트 통보가 왔습니다. 제 동생도요? 가족 전체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시댁집에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박정숙은 넋이 나간 채 벽만 바라봤죠. 시아버지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중소건설업체의 사무실 건물도 강태산 회장 소유였거든요. 다음 날 건물주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비서실장 이정훈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씨 집안의 지난 10년간 모든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정훈은 20년간 강태산 회장을 보좌한 유능한 비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시아버지 박철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대 탈세를 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것이죠. 시어머니 박정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5년 전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었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이었죠. 시동생 박민호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후배를 폭행해
선도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남편 박민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허위 출장비를 청구한 것이죠. 강태산 회장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처벌받게 하십시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외동딸 시댁서 임산부 폭행. 재벌 며느리 3년간 학대 충격적인 CCTV 공개 머리채 잡힌 임신. 7개월 며느리 가해자는 시어머니 기사에는 집들이 날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끄는 장면. 남편이 방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죠. 저게 사람이야? 임산부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와이프가 저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 3년간 신분 숨기고 학대당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댁 가족들 다 감옥 가야 함. 시댁 가족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이웃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됐죠. 저 집이 그 임산부 때린 집이래. 아들도 참 못됐더라. 와이프가 맞는데 가만히 있었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사흘 후 추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사위 일가 탈세 사기 혐의, 포착 시어머니, 5년 전 투자 사기 전력 밝혀져. 임산부 폭행 시댁 비리 총망라. 검찰 수사 착수. 시댁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박철수 시아버지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고 박정숙 시어머니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죠. 강태산 회장이 특별히 공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은이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물품 목록이었어요. 명품 가방 12개, 고급 스카프 8장, 명품 시계 3개, 백화점.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 모두 지은이 자신의 월급과 용돈을 아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이 지은이 사준 것인 줄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가난해서 이런 거 못 사줘.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저런 시어머니는 처음 봐. 정말 몰라볼 사람들이야. 시어머니의 친구 나혜숙도 충격을 받았어요. 나혜숙은 급히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몰랐어. 지은 씨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가방들 다 지은 씨가 산 거였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야. 하지만 박정숙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박미선, 민수의 친누나였어요. 10년 전 지방과 의절하고 캐나다로 이민 간 상태였죠. 미선은 뉴스를 보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지은 씨를 만나고 싶어요. 병원 로비에서 미선은 지은을 기다렸어요. 누구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미선이야. 민수 누나 미안해 지은아. 내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미리 경고라도 했을 텐데. 괜찮아요. 언니도 힘드셨죠?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똑같이 당했어. 머리채 잡히고 때리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성적표 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머리를 벽에 박게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나온 거야. 지은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죠. 며칠 후 법정에서 미선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다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제 팔에 난 이 흉터도 그때 생긴 거예요. 미선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저는 도망쳐 나왔지만 지은 씨는 아이까지 있어서 도망칠 수도 없었겠죠. 어머니의 폭력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미선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박정숙의 폭력성이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적이었다는 게 입증된 것이죠.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한편 민수는 매일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부인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죠. 왜 그때 내가 어머니 편을 들었을까? 왜 지은이를 지키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한미래가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 이혼 소송 준비가 끝났어요.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미래 언니 한미래는 지은의 대학 동창이자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지은의 성격을 잘 아는 친구였죠. 걱정 마, 내가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내가 당한 거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 CCTV 영상에 병원 기록 증인들까지 완벽해. 한미래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박민수 씨의 횡령 증거도 확보했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록이 다 나왔어. 정말? 응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하고 허위 출장비 청구한 것까지 전부 다 회사 측에서 적극 협조해줬어. 지은은 한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날 밤 이혼 소송장이 민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아든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이혼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죠.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예상 밖의 주장을 했어요. 강지은 씨가 신분을 속였습니다. 재벌 딸이란 걸 숨기고 결혼한 건 사기 결혼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집안의 여성과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한미래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죠. 재판장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취직했고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 사실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은 임산부를 폭행하고 3년간 학대했습니다. 한미래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출했어요.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증인 진술서, 지은이 시댁에 보낸 선물 목록과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더욱이 재판장님 피고 박민수 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한미래가 추가 서류를 내밀자 민수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판장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것은 재판장님. 피고의 친누나이신 박미선 씨도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미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 박정숙 씨의 폭력성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시험 성적이 나빠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박게 하셨어요. 이 흉터가 그 증거입니다. 미선이 팔의 흉터를 보여주자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저는 그 후로도 계속 폭력에 시달리다가 18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떠났어요. 다시는 그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은 씨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알았다면 제가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지은 씨는 3년 동안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죠.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 박민수 씨의 면접권은 월 1회로 제한하며 원고의 동의하에만 가능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수가 지은을 붙잡았죠. 지은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따질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지은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제가 머리채 잡혀 끌려갈 때 가만히 서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게 전부예요. 이미 늦었어요. 지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박철수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탈세 혐의로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사업체는 폐업했죠. 은행 대출까지 갚아야 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박정숙이 남편을 흔들었지만 박철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박정숙은 망연자실했어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야. 민수가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멍하니 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민호 시동생도 재취업에 실패했죠. 태상그룹 계열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채용할 기업은 없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떻게, 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 민호가 울먹였지만 민수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은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고 출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윤서준이 회진을 돌며 말했죠. 강지은 씨,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곧 건강한 아기를 만나실 거예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아기도 아주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윤서준은 30대 중반의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죠. 지은을 치료하면서 그는 지은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저 정말 바보 같았죠? 그런 사람한테 속아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그건 바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구나 사랑 앞에서는 순수해지는 법이에요. 윤서준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3개월 후 지은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오전 10시 32분 체중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우리 공주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지켜줄게. 강태산 회장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영애 여사도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은이 웃을 일만 남았어요.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넌 원래 강한 아이야. 출산 후 조리원에서 지은은 윤서준 의사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윤서준은 자신의 휴무일에도 개인적으로 지은의 회복 상태를 체크하러 왔죠. 선생님, 오늘 휴무일이시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회복은 잘 되고 계시죠?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이 정말 예쁘네요. 눈이 엄마를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건강하게 나았어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퇴원하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담 갖지 마시고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좋아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전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을 받으며 하루 10시간씩 일했죠. 대기업 과장 출신이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된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으로 나혜숙이 들어왔어요. 나혜숙은 장을 보러 왔다가 계산대에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민수 씨?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어머니와 함께 지은을 무시하던 나혜숙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죠. 민수 씨,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지은 씨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나도 이제 알아요. 난 정숙이 친구로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제 잘못이죠. 저희 가족이 잘못한 거예요. 나혜숙은 음료수 값을 내고 나가면서 5만 원을 카운터에 놓고 갔습니다. 수고하세요. 힘내세요라는 말과 함께요. 민수는 그 돈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민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퇴원 후 지은은 윤서준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죠. 사실 제가 이혼한 여자고 아이도 있잖아요. 괜찮으실까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저도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요. 윤서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전 응급실 레지던트였어요. 아내를 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지은은 윤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젠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강지은 씨, 당신을 만난 것도요. 윤서준의 솔직함에 지은은 마음이 편해졌죠.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좋아요. 전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무렵 시댁에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철수 시아버지는 탈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5억 원의 추징금과 함께였습니다. 박정숙 시어머니는 사기 혐의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민수는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죠. 시댁 가족들은 모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편 지은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패션사업부 이사로 발령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어요. 회장 딸이라고 특혜 아니냐, 실력도 없으면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그만이었죠. 지은은 해외 명품 브랜드와의 제휴를 추진했습니다. 직접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서 브랜드 대표들을 만났어요.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더불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해 첫 시즌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죠. 강지은 이사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회장님 못지않아요. 직원들의 칭찬에 지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 더 열심히 해봐요. 지은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딸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딸은 돌을 맞이했고
지은은 윤서준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었죠. 돌잔치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치렀습니다. 우리 공주 돌 축하에 강태산 회장이 손녀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어요. 김영희 여사는 손녀에게 한복을 입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서준도 초대받아 자리에 함께했죠. 아빠 서준 씨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강태산 회장은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회장님 딸을 잘 모시겠습니다. 윤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태산 회장은 윤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힘들게 했던 사람처럼은 절대 하지 마시오. 제 목숨 걸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은 씨와 아이를 제 생명처럼 아끼겠습니다. 회장은 윤서준이 어깨를 두드렸죠. 믿겠소. 우리 딸 부탁하오. 의사 선생님이라니 든든하구먼. 한편 시댁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심근경색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습니다. 박정숙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채우기 위해 매주 복지관에 나가고 있었죠. 노인분들 식사 보조를 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자네가 박민수 씨인가? 네, 그런데요. 나 자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김 부장이야. 기억나나? 아,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죠. 요즘 힘들다는 소식 들었네. 우리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데 와보지 않겠나? 정말요? 하지만 제가 정가가 있어서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자네 아버지랑 옛날에 친분이 있으셨거든.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시더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큰 의미였죠. 박민호는 결국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형, 나 부산으로 내려가 거기 회사 들어갔어. 그래, 잘 생각했다. 새 출발에 민수가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한편 지은은 윤서준과 함께 주말마다 딸을 데리고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놀이공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갔죠. 엄마, 아빠, 딸아이가 윤서준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윤서준이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우리 공주 평생 지켜줄게. 지은은 그런 윤서준이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해 크리스마스 윤서준이 청혼했습니다. 강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은 윤서준의 손에는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준 씨,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딸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엄마, 아빠 결혼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윤서준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김영희 여사도 기뻐했죠. 사위 잘 만났구나. 지은아, 내 아빠 이제야 마음 놓겠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윤서준과 재혼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첫째 딸은 이제 7살이 되었고 둘째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엄마 유치원 갔다 왔어요. 우리 공주 오늘 재밌었어? 네,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저 미술대회 나간대요. 옆에서 윤서준이 웃으며 딸을 안아 올렸죠. 우리 딸 역시 똑똑해. 아빠 닮아서. 그래, 여보, 저 닮았다고요. 가족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은은 태상그룹 패션사업부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지난 5년간 회사 매출을 3배로 늘렸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강지은 부사장님, 이번 파리 컬렉션 대성공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다들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우리 팀이 최고죠.
지은은 직원들과 함께 성과를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백화점에서 장을 보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박정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라한 옷을 입고 할인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매일 후회하며 살아. 지은은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저도 잘 살고 있고요. 고맙다.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박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지은은 카트를 밀고 걸어갔습니다. 박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을 걷어찼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산 회장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은의 딸과 아들 윤서준, 강태산 회장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죠. 할아버지,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1등 했어요. 그래? 역시 우리 공주가 최고야. 할아버지가 상 줄까? 강태산 회장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활짝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짓는 병원 설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서준이 물었어요. 강태산 회장은 최근 대형 의료재단을 설립해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인의 자네가 원장 맡아주게. 제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자네 실력은 내가 잘 알지 않나. 우리 지은이도 믿고 맡긴 사람인데. 윤서준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은은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였어. 그리고 지은은 그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편 민수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겸손해졌죠.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민수는 후배 직원들을 챙기며 일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박철수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집에서 돌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박정숙은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남편을 돌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지은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박철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부산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명문대 출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1년 후 지은과 윤서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규모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요. 한미래가 지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 미래. 언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 힘이야. 윤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 두 사람은 키스했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특히 7살 딸아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공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어요. 강태산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난 시간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죠. 우리 사위 윤서준 박사님.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제가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회장님. 윤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은은 딸을 안았어요. 엄마 다녀올게. 우리 공주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있어.
네, 엄마 빨리 와요. 그래, 금방 올게. 지은은 딸에게 뽀뽀를 해주고 윤서준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윤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지은은 진짜 사랑을 찾았고 진짜 행복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죠. 당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당신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강지은은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